자, 필수 예제 5번에 나오는 필수 예제 5번.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덕분의 방정식 구하기, 적방 구하기. 어차피 개념은 다 뭐 쓸 거냐면 뭐 쓸 것 같아? D는 R과 같다. 이거 쓸 겁니다. 다 똑같아요. D는 R과 같다. 그럼 D가 뭐냐? D가 의미하는 게 뭐냐? 원의 중심과 직선의 거리. R은 뭐죠? 반지 이름이죠? 근데 이거밖에 안 써. 접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적방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선 3x 마이너스 y 더하기 7은 0이고 이걸 평행.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평행하다는 얘기. 기울기가 3이 될 텐데. 그래서 평행하면서 접한다. 그러면 뭐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놓고 이제 풀면 되겠어. 평행하다 했으니까. 기울기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누구에 접하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의 중심좌표가 0,0이 되겠고, 반지름은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되는 거지. 대충 기울기가 몇인지 보면 알겠지만, 기울기가 3이거든. 이게 2개 나온다고? 몇 개 나온다고? 2개. 뭐 공식의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 기울기 주어진 거 거리 공식 써서 R과 같다라고 하면 풀면 되겠고, 뭐 그림으로 보자면 원방이 이렇게 원점에 있으면 이렇게 기울기 3짜리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2개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2개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기울기 3일 때. 자, 그래서 D를 써보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거리 공식이니까 루트를 씌우시고요. 0,0 대입하면 K 절대값. 이게 반지른 것 같다. 2루트 2랑 같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루트 10이니까 루트 10을 곱하면은 절대값 K는 2루트 20? 2가 또 빠지면 4루트 뭐가 되겠죠? 2가 더 빠지면 K는 뭐가 나온 거야? 2개가 나오겠죠? 뿔마 4루트 5가 돼서 갖다 이제 집어넣으면 2개가 나온다는 걸 구할 수가 있다. 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제 뭐 답은 3x 마이너스 y 뿔마 4루트 5는 0. 표준형을 쓰면 y만 넘기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만 넘기면 뭐 이렇게 또 쓸 수 있겠죠? 어렵습니까? 이게 이제 필수 5번이 되겠어. 풀 시간은 뒤에 줄 테니까 쭉쭉쭉 진도 나가봅시다. 이렇게 뭐 유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울 거 없고, 뭐 수직하냐 평행하냐. 기울기를 주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기울기를 주는 방법은 첫 번째, 대놓고 주는 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두 점 좌표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지. 기울기 주는 게. 두 번째로 뭐로 줄 수 있냐면 평행하다. 평행하다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같은 거지. 그럼 세 번째로 또 뭐 기울기 줄 수 있냐면 수직하다.
수직이면은 역수 취하고 뭐만 붙여주면 되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네 번째 뭐냐? 삼각비로 탄젠트 세타로 줘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기울기 주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 이제 고2 때 뭐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더 나와. 아직은 4개밖에 없어. 지금까지 배운 거는. 그래서 최근에 배운 게 뭐야? 이 수직이죠? 그게 최근에 배운 거고, 이 삼각비는 중3 2학기 때 배우고, 이 평행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X증가랑 Y증가랑도 언제 배운다?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 기울기 주는 건 4개밖에 없으니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로 주는 경우들은 본 적이 아직도 없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기울기 줄 거예요. 왜냐면 기울기 줬을 때 접방을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필수번은 뭐냐? 원위에 뭐가 주어진 경우? 점에서. 원위의 점에서의 접방. 무슨 점? 원위의 점에서의 접방이라고 했고, 공식 자체는 저번에도 유도해줬지만 그림이 이런 거야. 이렇게 원위에 있고 여기 접점이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점이 주어졌잖아. 맞아. 그리고 이제 기울기, 요 기울기, 원의 중심과 기울기랑 뭐가 된다? 수직하다라고 해서 얘가 수직한 기울기. 기울기도 주어지고 한 점도 주어지니까 접방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제 공식을 써도 되긴 하는데 공식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원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원이 있고 여기 위에 점이 있는데 이게 2,1이래. 자 이거 위에 점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대입하면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여기 위에는 점이면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성립하잖아. 원이 점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그려보면 지금 여기가 원의 중심좌표가 뭐가 되는 거지? 0,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접점이 뭐가 되는 거야? 2, 1인 거지. 지금 공식 없이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럼 요거 기울기 어떻게 되냐? 우리 준영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럼 이거의 기울기, 수직한 기울기는 뭐가 되겠니? 그래, 끝이야. 그럼 기울기랑 한 점 아니잖아. 끝났다, 안 끝났다? 뭐 굳이 우리가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y는 마이너스 2에 2,2 지나니까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럼 공식은 뭐 잘 몰라도 푸는데 지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당연하겠지만. 그럼 계산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더하기 1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공식이 있죠. 2,1이면 2x 더하기 y 2x 더하기 1y 5 이렇게 해서 x 대신에 2 하나 대입하고 y 대신에 1 하나 대입해서 풀면은 답이다 답이 아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얘도 뭐 이걸 넘기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0 나오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공식을 써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6-3번 한번 풀어볼래? 6-3번은 이제 공식 없이 풀어봐. 6-3번. 안 어렵죠? 6-3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림도 그려보고. 대략적으로. 그림 그리기 놀이하면서 6-3번.
기울기 구했냐? 뭐 나왔어 기울기? 이게 2분의 3이냐? 기울기가? 이 기울기 2분의 3 맞지? 요 수직한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4콤마이 지나면서 구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x 빼기 4 더하기 2. 그래서 뭐 구하겠냐면 무슨 좌표는 구하겠죠? 그 y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0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넘어가면 3분의 2에 x 마이너스 4는 2. x 마이너스 4는 2분의 3 곱해주니까 3 되겠죠? 그럼 x는 몇이 나오냐면 7. 그래서 x절편은 구하면 답은 7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요? 기울기만 보고 되는 거 아니야? 엄청 어렵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페이스 머니에 좀 줬을 때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공식 안 외워도 뭐 전혀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사실 아니야? 공식 안 외우면 푸는데 지장이 있어? 없잖아. 굳이 안 해도 돼요. 뭐 외워두면 빠르긴 한데 아직 뭐 시험 볼 때도 안 됐고 아직 시험이 코앞으로 온 것도 아니고 뭐 잘 모르고 있어도 공식 안 외워도 시험 뭐 9월 말이나 돼야지 보겠지 뭐. 9월 말에 대부분 못 오는데 보니까 아니야? 아직 2달 남은 거 아니야? 2달 조금 더 남았나? 공식 외워서 다 까먹을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안 잊어버릴 것 같아? 공식 뭐 금방 까먹잖아 또. 일단 뭐 결론은 푸는 방법만 익혀두라는 얘기야. 자, 오늘의 메인 제일 중요한 문제죠. 원바퀴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려 세 가지 방법이 있어. 거기에 보면은 페이스를 보면 두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쓴다는 이유는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써.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이걸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써라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풀 때도 많이 쓰니까. 자, 2,3 원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뭐를 구해라? 접방을 구해라. 원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2,3에서 원이 있어요. 이렇게 중심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2입니다. 이런 원이 있는데 2,3 그러니까 요런 정도 위에서 2,3에서 접선을 긋는 거야. 몇 개가 나오냐면 몇 개가 나온다 이렇게?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옵니다. 무조건 2개가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 안 그래? 이때 보통 우리가 뭐를 많이 놓고 문제를 푸냐면 2,3을 지나면 지금 뭐를 모르고 있는 거냐면 기울기를 모르는 거야. 뭐라고? 기울기를 m으로 놓습니다. 이때 이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D하고 R이 같다는 걸 쓸 건데 이 기울기를 표현을 못해요. 이게 무한대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돼. 근데 1개가 나왔다. 무조건 2개가 나왔는데 1개가 나왔어. 그러면 1개는 무조건 뭐냐? 이거야. Y축의 평행도, X축의 수직항도 무한대 기울기입니다. 이 무한대 기울기가 표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야 돼.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 직선. 기울기를 M으로 놓고 2,3을 지난다고 하면 이러한 직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2개 나와야 되니까 1개 나오면 하나는 무한대인 거야. 이 문제에서.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y는 mx-2m 더하기 3이고 넘어가면 일반형으로 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왜 그러냐? D하고 R이 같다는 걸 쓸 거잖아. D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애들이 잘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울기의 미지수를 놓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드는 거지. 기울기의 미지수 놓고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게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몸에 딱 배지 않나 봐. 그래서 은근히 이 문제를 잘 못 풀어. 자, 그래서 얘랑 누구랑 고리공식 쓸 거냐면 얘 원의 중심. D를 구할 수 있겠지. D. M의 제곱에다가 여기 마이너스1의 제곱이죠. 루트 씌우고요.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의 절대값이 나옵니다. 이게 반지름이랑 같다. 반지 몇이죠 지금? 반지 몇이야? 2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제곱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근데 이게 한 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두 개, 원래 기울기가 두 개 나와야 되는? 이 기울기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개만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무한대야. 이게 하나 나오는 거야. 무조건. 이게 무조건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푸는 방법은 양변을 뭐 하면 풀 수 있냐면 양변을 뭐 하면 풀 수 있다? 양변을 제곱하면 풀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제곱하게 되면 요게 곱할게. 요거 제곱하게 되면 4m의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m 플러스 9가 되겠고 제곱하게 되면 얘도 제곱이 된다. 몇이 되겠어? 4가 되겠고 이거 곱해줄게.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제곱을 하죠.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게 원래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 이렇게 무한대가 나올 때는 1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아주 특수한 케이스야. 그래서 요게 4m제곱이 더 없어져. 그럼 마이너스 12m 플러스 9하고 요거 4가 남겠고요. 넘어가면은 12m은 몇이 나오냐면 넘어가면 5가 되면서 m은 무엇이 나온다? 12분의 5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기울기야. 이 기울기가 12분의 5인 거야. 그림으로 보자면 이 기울기가 안 나와. 하나만 나오면 무조건 이게 있는 거야. x, y축에 수직한 게 무조건 두 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표현을 못해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냐? 이거는 x가 뭐가 되겠어? 이건 뭐야? 20선 x가 뭐가 되겠어? x 수직이잖아. y축에 평행하잖아. 그럼 뭐야? 다 무슨 좌표 연결하는 거야? x는 2 그리고 x는 d 하나 나오면 무조건 이게 있는 거야. 이거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하나만 나오면.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해. 11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 대입할 수 있겠지. 12분의 5. 맞아 안 맞아? 식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일단 대입한다. 11분의 5x 두 개 나옵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y 12분의 5 집어넣으면은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고, 3 더하니까 6분의 18, 6분의 13이 됩니다. 자, 11을 곱하면 이렇게, 11을 곱하면 이렇게 나와서 두 개. 얘랑 x는 2. 두 개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별식을 쓰면 계산 더 복잡하고요. 보통 판별식은 얘를 제일 많이 써. 얘를 제일 많이 써. 그래서 얘가 하나하나가 나올 때, 한 개가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 안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두 개 나와야 돼. 요거를 찾아야 돼. 하나 나오면. 무조건 두 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보라고 시켜야 되겠죠? 보통 다 두 개 나오니까 두 개 나오는 걸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7-1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무조건 두 개가 나옵니다. 요 문제가 하나 나오면 요게 빠진 거다. 그 m값이 0이 나올 때도 있어요. 두 개 나올 때. m값이 0은 뭐 0 넣어서 풀면 돼요.
7-1번 지나가는 기울기에다가 M자 써서 직선의 방식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원바퀴 한 점 주어질 때 그림도 다 그려보고 됐니? 됐어? 망했어? 왜 못 가고 있는 거야? 자, 요 기울기 M으로 놓고 모르니까 한 콤마에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전개를 때리면 넘겨서 일반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얘하고 누구하고 거리 공식을 쓰면 되냐면 원의 중심 얘하고 거리 공식을 쓰는 거죠. t를 구해요. 똑같이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1의 절대값이 되겠고요. 반지름과 같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면 제곱을 하게 되면 9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밑에 제곱하면 m 제곱 더하기 1 우변 제곱하면 1 곱하면 이렇게 2차 방정식 나오죠? 보통 두 개가 나옵니다. 없어지고 넘어가면 8m 제곱 마이너스 6m은 0이어서 2m으로 묶으면 4m 마이너스 3이 돼서 m 값이 몇 개 나온다? 두 개가 나와요. 0 또는 4분의 3. 0 집어넣으면 m에다가 0 집어넣으면 y는 1입니다. 첫 번째 게 뭐냐면 y는 1. 그림으로 대충 그리면 y는 1이라는 게 기울기 0이라는 얘기예요. 얘 빼곤 다 표현할 수 있어. 0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제만 표현이 안 됩니다. 표준형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원의 중심이 있고 3,1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지금 y가 1이 나온 거지. 여기 3,1이고 이렇게 구하는 거. 이게 지금 y는 1인 거야. 이게 0,0이고 이렇게 반지름 1 주어졌을 때 요거 지금 y는 1 구한 겁니다. 두 번째 이거 구한 것이지. 그게 기울기가 몇이다? 그 기울기가 몇이다? 몇이야 기울기가? 3분의 3. 여기에 기울기가 4분의 3이라는 거야. 여기에 기울기가 0이라는 거지. 나온다는 거야. 4분의 3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두 번째는 4분의 3x 빼기 y 4분의 3하고 3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네요. 0이고 4 곱하면 3x 빼기 4y 빼기 5는 0. 두 번째는 1. 3x 빼기 4y 마이너스 5는 0. 자, 이렇게 몇 개의 분열식이 나온다? 두 개. 그러니까 요거 제외하고는 다 나와. m값 두 개 무조건 나옵니다. 2차 방정식으로. 그게 안 나오면은 걔가 빠진 거야. 걔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7-4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7-4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7-4번 같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쓰거든? 7-4번 같은 문제들 풀 때 편하니까. 7-4번이나 7-3번 같은 문제 풀기 편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7-4번 한번 풀어봅시다. 7-4번에서 이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기울기가 두 개의 근으로 나오거든. 그게 되게 키포인트거든. 자, 잘 보세요. 7-4번에 보면 원점에서 기울기 m으로 놓으면 y는 mx가 되겠죠. 원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4다. 그럼 이게 중심좌표가 0,a가 되겠고 반지름은 2가 되겠습니다.
이때 두 접선이 서로 수직하다라고 하죠. 그럼 얘를 똑같아. 봐봐. 여기 이게 지금 서로 수직하게 될 때 A 값이 뭐냐? 이렇게 두 접선이 이렇게 수직한 거야.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 원밖에 안 되면서 그었는데 이게 이렇게 수직하게 나와야 돼.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상황이거든. 이게 정사각형 됩니다. 반지름으로. 그냥 뭐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이런 상황이야 지금. 이렇게 두 접선의 방정식이 서로 수직하게 돼 있대. 근데 그럼 기울기의 곱이 뭐냐? 서로 수직하게 되면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이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기울기의 곱이. 그래서 요것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가 있어요. 두 군의 곱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되게 많이 써. 우리 일반적으로 얘를 많이 씁니다. 기울기가 지금 미지수로 돼 있잖아. 왜냐면 기울기가 미지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림으로 보자면 그림만 같이 공부를 해야 돼. 항상 어떤 상황인지 그림으로 알고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랑 mx-y는 0하고 요거 중심좌표 0,a라고 여기 a가 미지수입니다. a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수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거리공식을 써요. 그럼 t는 m의 제곱 마이너스의 제곱에다 루트로 씌워주고요. 0,a니까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됩니다. 이게 r이랑 같아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위에 제곱하면 a제곱, 여기 제곱하면 4가 되니까 곱하면은 a제곱은 4m제곱 플러스 4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4m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다. 이거의 두근이 m1, m2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의 두근이 뭐가 나온다고? 기울기 두 개가 m1, m2가 나온다. 근데 이거 두 개의 곱이 뭐가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분각을 생겼으면 m1 곱하기 m2는 뭐가 됐냐? a분의 뭐가 돼? a분의 뭐가 돼? 최고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 되잖아.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뭐가 된다고? 수직이니까? 곱한 게 뭐가 됐어? 수직이니까. 기울기고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이렇게 이제 기울기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 방법을 쓴 다음에 여기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되게 많이 엮어줘. 자다 7의 3번에 봐봐.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겠지. 여기서 근과 계수 쓰면 두 기울기 합을 구할 수도 있어요. 0입니다. 왜냐면 1차 계수가 없잖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 근과 계수 있으면. 자, 4를 곱하면 4 마이너스 a 제곱은 넘어가면 마4. 그럼 a 제곱은 이로 넘기면 8이에요. a는 뭐가 나오냐면 뿔마 2루트 2가 나오는데 뭐가 나겠냐? 양수야, 음수야? 양수. 자, 봐봐. 결론은 이게 원이 지금 두 군데서 수직하게 되는 거야. 봐봐. 지금 반지름은 2로 고정인 거고 원의 중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원점이 이렇게 있는데 원점이 있어? 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거야. 0,a에서 0,a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야. 여기서 원의 중심이 2루트 2에 있을 때 2루트 2에 있을 때 2루트 2에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게 90도가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마이너스 2루트 2 있을 때도 어떻게 된다? 뭐가 나온다? 이게 90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더 멀어지면 각도가 더 어떻게 됐어? 좁아져 안 좁아져? 좁아지겠죠? 그걸 구한 거예요 지금 90도 될 때. 이게 멀어지면은 이게 멀어지게 되면 이 각도가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 각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요런 그림이에요 지금. 7의 답은 이런 그림이라는 거야.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원방이 다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습니다. 복습을 하고 싶다.